자, 우리가 독서와 장문이어서 그런지 읽기와 쓰기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야? 주체적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 주체적이라는 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이거랑 반대되는 말은 수동적, 소극적. 그럼 우리 읽기, 독서와 쓰기, 장문을 할 건데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된다? 주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 주체적인 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볼 건데요. 학습 목표를 보면 기본적으로 나의 독서 목적이 있겠지. 그게 뭐 발표라든지 여가를 보내기 위함이라든지 그치? 친교를 위함이라든지 여러 목적이 있을 거고 그것을 내가 뭐 한다? 스스로 선정해서 자기 선택적 독서를 실천한다. 이게 주체적인 독서랑 관련이 있을 거고 또 장문 맥락을 고려. 지금 봐봐. 독서 목적 고려하고 장문 맥락 고려하지? 그치? 이거에 따라 가치 있는 글이나 자료를 탐색하고 선별해서 장문에 활용한다. 요런 게 이제 주체적인 태도랑 관련이 있겠구나 정도로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와, 세계 2차 대전 당시 폭격을 당해 폐허가 된 도서관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어? 책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전쟁이라는 굉장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이 책을 읽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거고 이 전쟁을 극복하는 방법 또한 책에 있다라는 의미도 될 것 같아. 그치? 어쨌든 다양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우리는 지금 전쟁이 아니어도 책을 안 읽고 있지. 그치? 이 사람들은 지금 전쟁 중에도 책을 읽고 있는데 23페이지를 볼게요. 실은 요 파트는요 짧고 당연한 얘기들을 막 나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 그래도 이렇게 쉬운 지문 파트일수록 문제가 함정식으로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치? 그걸 좀 인지하면서 볼게요. 자, 우리가 뭐를 고려해야 된다 그랬어? 독서의 목적 고려해야 됐어. 그 읽기가 뭐야? 자기 선택적 독서야. 그쵸? 자, 볼게요. 책을 읽을 때 먼저 내가 어떤 목적으로 책을 읽으려고 하는지 그게 뭐야? 독서 목적이잖아. 그거를 파악해야 한다. 그게 뭐야? 먼저야. 우선순위야. 여가나 고향. 자, 그럼 독서 목적에 다양한 게 여가도 있고 교양도 있고 학업도 있고 진로 탐색도 있는 거야. 그치? 혹은 문제 해결을 위한 독서일 수도 있고 타인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독서를 하기도 해. 됐니? 그럼 지금 동그라미 친 게 뭐야? 독서 목적. 내가 글을 왜 읽는지에 대한 거. 이렇게 독서 목적에 맞는 책을 읽어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근데 이 독서 목적뿐만 아니라 뭐도 고려해야 돼? 글의 수준과 가치도 고려해야 돼.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는지 이게 가치 있는 글인지 그치? 판단해야 되고 또 그 내용이 나에게 흥미가 있고 관심이 가는지 단어의 수준이 적절하고 이해할 만한지 오랫동안 좋은 평가를 받은 책인지 그래서 독서 목적뿐만 아니라 글의 수준과 가치도 우리가 뭐 한다? 판단, 고려를 한다. 그럼 우리가 글을 선택할 건데 맞니? 선택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독서 목적. 그 다음에 글의 수준과 가치 있는 글인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장문 맥락을 고려할 건데 글을 쓸 때는 먼저 장문 맥락을 분석해야 돼. 장문 맥락이란 뭐냐? 글을 쓰는 뭐? 목적. 글의 주제, 예상 독자,
글을 실을 매체와 같은 다양한 글쓰기 상황을 장문 맥락이라고 합니다. 됐니? 다시. 장문 맥락은 글쓰기 상황인데 글을 쓰는 목적, 주제, 예상, 독자, 매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글을 쓰는 목적, 우리 독서 목적도 여러 개였잖아. 글을 쓰는 목적에는 설득, 정보 전달, 정서 표현, 이렇게 3개로 구분할 수 있고, 매체는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됐니? 이렇게 분석한 장문 맥락을 고려해서 적절한 글이나 자료를 탐색하고 선별할 거야. 네, 이때 중요한 거, 선별한 글이나 자료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적어야 돼. 그치? 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작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됐니? 자, 장문 맥락은 다양한 글쓰기 상황이었고, 맞니? 장문 맥락 분석했으면 내가 자료를 탐색하고 선별하겠지? 그때는 반드시 뭐 한다? 활용을 할 때는 출처를 밝힌다. 당연한 얘기 하고 있죠? 그쵸? 넘깁니다. 자, 글이나 자료를 탐색하고 선정할 거야. 내 꿈이 웹툰 작가야. 근데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대. 그래서 내가 뭐를 위해? 진로를 위해. 이게 뭐야? 독서 목적이야. 그치? 그래서 책을 고르는 기준을 우리가 한번 볼 거야. 오늘 뭐 글의 수준, 가치 이런 것도 기준이 됐었지? 독서 목적뿐만 아니라 오케이. 자, 먼저 제일 우선적인 거. 내 목적에 부합하는지가 첫 번째지. 그치? 그 목적이 뭐다? 진로라는 거. 그 다음 흥미와 관심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관심이 있는 건 웹툰 작가의 삶. 그치? 그래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대. 그 다음 책에 쓰인 단어나 내용, 그 수준이 나에게 맞는지. 그치? 그럼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목차와 머릿말을 훑어보며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한두 장을 읽어 본다는 거지. 그 다음 글이 가치 있는 글인지도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는 책인지. 그래서 뭐 서평, 전문가의 의견, 추천도서 목록 참고하고 믿을 만한 저자나 출판사가 쓴 책인지도. 그치? 또 그 작가가 그동안 출간한 목차. 그치? 다른 글들도 확인해 봅니다. 자, 오른쪽 봤을 때 책의 표지, 내용, 목차, 머릿말, 본문 일부 등을 살펴보면 관심과 수준에 적절한지 짐작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책을 먼저 읽은 사람들이 내린 평가를 참고해. 그게 서평이든. 맞니? 그러면 가치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 근데 이미 고전은 여러 세대를 거쳐서 검증이 된 거니까, 맞니? 그럼 고전을 읽는 것도 어떻다?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가치 있는 글을 판단하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넘겨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모두 나도. 맞니? 그럼 우리 읽는 목적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 진로, 학업, 여가나 취미, 문제 해결, 교양, 타인과의 관계 유지, 요거를 친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됐니? 그래서 그런 책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 됐니?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책을 고르는 기준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책을 뭐 해주는 거? 선정해서 읽어보는 것들. 있죠? 그쵸? 넘길게요. 자, 이번엔 장문을 위해서 글이나 자료를 수집하고 뭐 해야 돼? 선별해야 되는데 뭐를 분석해야 돼?
작품, 맥락, 목적, 글을 쓰는 목적, 주제, 예상 독자, 매체와 같은 다양한 글쓰기 상황의 장문, 목적이었지. 그치? 그럼 내가 글을 쓰는 목적,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해주고 싶어. 그래서 예상 독자들은 친구들 중에서도 자신의 꿈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확신을 갖지 못해 고민하는 친구들. 그래서 주제, 그 과정과 태도. 그래서 그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 그래서 매체는 손쉽게 친구들이 접할 수 있는 SNS. 됐니? 그래서 내가 자료를 선별하고 활용할 거란 말이지. 탐색하고. 그래서 먼저 읽은 책에 있는 그림. 그치? 작가 인터뷰 영상. 그 다음 신문에 실린 서평 같은 걸 가져왔어요. 됐니? 넘길게. 그래서 장문 맥락에 뭐 있었어? 목적, 예상 독자, 주제, 매체 있었지? 그리고 글감을 수집하고 뭐 할 거야? 선별을 해볼 거야. 맞니? 근데 봐봐. 평가 항목. 목적과 주제에 적합한지, 출처가 분명하고 객관적인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진 않았는지, 독자의 눈길을 끌만한 내용인지, 매체의 특성을 고려했는지를 기준으로 글감을 수집하고 선별한다. 오케이. 넘겨서. 그래서 글이나 자료의 출처를 형식에 맞게 뭐하기? 정리하기. 그래서 얘가 한 편에 글을 써봤대. 그치? 그럼 자신이 활용한 자료에 대한 출처를 밝혔대. 그럼 그건 뭐를 높이기 위함이다? 그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했나요? 볼게요. 현재의 브라우니는 실패에서 탄생했다. 그래, 선생님 좋아하는 그 빵 얘기하는 것 같아. 초코빵. 초기의 브라우니는 부드럽게 부풀러 오른 케이크 형태였대. 근데 어느 날 미국 메인주에 사는 여인이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다가 실수로 베이킹 파우더를 빼먹은 거야. 그래서 부풀지 않은 꾸덕한, 그치? 초콜릿 케이크가 만들어졌는데 그 쫀득하고 진한 맛을 사람들이 뭐 했다? 좋아했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이 아직 불행하지 않습니다에 실린 일화라고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혔고요. 처음에 책에 실린 일화를 인용하면서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죠. 됐니? 이 책에는 회사원 김보통이 만화가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담겨 있다 라고 얘기해서 책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줍니다. 우리 이 요약적을 대략적, 개괄적 이런 말을 써도 괜찮을 것 같아. 대략적과 개괄적은 비슷한 거야. 그 여정은 브라우니 탄생기를 닮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그림을 좋아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웠고 예고 진학을 포기. 대학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들어났으나 바쁘게 일해야 했고 퇴사 후 작은 도서관을 차리려다 실패하며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였어. 어느 날 곰팡이가 핀 식빵을 뜯어먹다가 지금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고 나서는 뭐를 만들어? 브라우니를 만들고 그 연필로 브라우니를 그려. 그게 삶의 물길이 바뀌게 된 순간이래. 그래서 책에 실린 뭐를 활용했어? 그림을 제시했어요.
됐니? 그러면서 그는 SNS에서 사람들의 사진과 사연을 받아 프로필 그림을 그려주기 시작하고 한겨레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역시 출처 밝혔어. 그거를 직접 인용했어요. 누군가 내 그림을 보아준다는 것이 즐거웠고요. 그래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즐거움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게 참으로 오랜만이었어요. 얼마 후 그는 그림을 본 유명 작가에게 웹툰을 연재해보자는 연락이 왔고 그게 만화가가 된 첫 순간이고 실패작이 된 줄 알았는데 사랑받는 디저트가 된 모처럼 브라우니처럼 최근 그가 출연한 KTV 방송에 따르면 이제 그의 작품은 드라마로도 만들어져서 중국,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대요. 아, DP? DP인가? 그치? 오케이? 난 잘 이거밖에 모르겠는데. 드라마까지 됐다는데. 그치? 아, 야, 밑줄 치지 마. 그냥 보는 거야. 그래서 김보통이 처음 구웠던 브라우니는 딱딱해서 먹을 수 없었어. 그치? 하지만 그날 이후 그의 삶은 달라졌어.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겠다고 했잖아. 이 책의 김보통처럼 자신 처한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그치? 나도 브라우니를 찾을 것이라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친구들도 그렇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럼 이 친구들이 누구야? 예상 독자였고 참고 문헌 출처. 근데 봐봐, 순서가 있어. 저자, 제목, 발행처, 날짜. 저제 말날. 오케이? 자, 그래서 넘겨서 글감, 선별한 글감의 출처를 먼저 책, 사진, 기사, 그치? 뭐 요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자신이 글을 쓸 거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요 내용과는 연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벌써 끝난 거야. 어렵지 않았지? 자, 우리가 주체적으로 읽기와 쓰기를 할 텐데 먼저 독서는 목적을 확인해야 돼. 되게 다양했었지. 여가, 교양, 학업, 진로, 문제 해결, 타인과의 관계. 됐니? 그리고 기준에 따라 책을 골라야 돼. 내 목적에 부합하는지, 내가 흥미가 있고 관심이 가는 내용인지, 그 수준이 나에게 맞는지, 가치 있는 글인지. 그 다음 장문을 할 때는 장문 맥락을 분석해야겠지. 그 장문 맥락에 글을 쓰는 목적, 독자, 주제, 매체, 그리고 글이나 자료를 탐색하고 선별할 거고 그걸 활용할 때는 뭐를 밝힌다? 출처를 밝혀 쓴다. 근데 그 출처는 무슨 순으로? 저자, 제목, 그 다음 발행처, 그 다음 날짜. 그치? 저자, 제목, 발행처, 날짜. 됐나요? 그렇게 보면 된대요. 끝났어. 오케이?